우리가 맨날 불륜 이야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내 배우자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불륜 이야기를 매체에서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내 배우자나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의심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반대로 생각해서 그런 유혹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주제죠. 늘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불륜입니다. 자,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 어디가 많은지 탑 1부터 3 알려주신다면요. 1위는 그냥 이거는 딱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장입니다. 직장의 같은 부서, 다른 부서, 내가 영업직이라면 내가 영업을 나가는 곳, 아니면 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단골 손님 혹은 옆 가게, 그냥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자이다 보니 정말 이 직장 내 불륜은 아무따 1위. 네. 실제 사례는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2위는요? 2위는 이제 동호회 모임인데요. 이 동호회 모임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테니스, 러닝, 골프인가요? 네, 골프는 많이 시들었어요. 많이 시들었고 요즘 네. 뭐예요? 요즘에 말씀하신 것처럼 러닝 많이 하고 러닝 날씨가 좋아요. 열풍이에요 요즘에. 네, 러닝하고 테니스하고 네. 요즘 스쿼시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스쿼시 이것도 너무 역동적인 운동인데. 네, 거기에 이제 함께 땀 흘리며 타다가 술 한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네. 스킨십도 있을 네. 수 있고. 그래요. 네. 저는 남자끼리 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혼식 치지 않습니다, 거의. 미혼이신데 뭐 또 복식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아무 문제 없죠. 네,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불러주세요, 여러분. 결혼을 해도 문제가 없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리고요, 3위. 그리고 3위는 다양한 온라인 모임입니다. 근데 이게 또 다양한이라고 표시를 한 것도요. 이게 또 많이 바뀌거든요. 전 요즘에 그 오픈 채팅방도 슬슬 한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오픈 깨톡방 아시나요? 그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또 이게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익명으로 오픈 채팅방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 해가지고 그냥 이제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어플 내에서 하는 거죠. 근데 대표적인 뭐 블라인드도 있고요. 그 안에서 불륜이 꽤도 있고요. 우리 중고거래 어플 보면 지역 모임 되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모임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가해가지고 또 불륜이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다들 애쓰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어디에서 만났는지에 따라서 불륜을 지속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매체가 바뀝니다. 네이버 밴드면 라인 쓰고요. 오픈 채팅방이면 카톡 쓰고요. 네, 뭐 그 중고거래 어플에서 만나면 들키면 안 되니까 거래를 가장하는 그런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에서 하고요. 블라인드다 그러면 거기서 쪽지를 주고받고요. 근데 또 유료 쪽지했거든요, 블라인드는. 그런데도 유료 결제해가지고 그렇게 쪽지를 주고받고 합니다. 자, 직장, 동호회, 다양한 온라인 뭐 하나씩 좀 여쭤보면 직장 내 불륜, 뭐 이런 거 바람, 뭐 사례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직장 내 불륜을 목격했을 때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사람이 사람으로서 중요한 거는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 A라는 남성이 같은 직장에 있는 B라는 여성과 불륜을 저지릅니다. 뭐 아내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A와 B가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A가 대단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 같은 직장 그 안에서 C라는 여성하고 다시 또 불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B는 그걸 못 참죠. 그래서 이제 직장 내에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이제 C를 아작을 내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러면 이제 직장 내에서 회사에서 어머 C 불륜녀인가 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는 B 벌 받았네. 그렇지. 자기가 그렇게 남의 직장 남의 가정 깨놓고 그러니까. 자기 가정 깨지는 건 뭐 어쩌다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뭐 A고 B고 C고 오히려 그 중에서 제일 덜 욕먹은 게 C였다. 네, 그래서 그 직장 내 불륜을 하는 경우에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다시 안 해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데 같은 직장에서 사람을 바꿔가면서 만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합력으로 인해서 3명의 여자가 힘들어졌네. 네,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자, 두 번째, 동호회에서는요? 동호회에서는요, 제가 이래서 뭔가 운동 코치님에 대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운동의 코치님하고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너무 스킨십도 많이 하고, 그렇지. 그리고 내가, 자세 잡아줘야 되잖아.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운동인데 잘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져 보이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저는 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코치님이 한 타임만 레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저녁 타임. 그 사이사이에 불륜녀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서로 각자는 몰랐던 거지. 그런데 전체 모임이 이렇게 있었을 때 거기에서 뭐야 쟤 뭐야? 그렇게 해서 불륜녀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한 명이 폭주해서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폭파시키겠다 해가지고 네. 그 코치의 배우자한테 저 이 얘기 들었는데 저 다른 분한테 이거 삐 처리할 건데 네. 출연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아니구나. 경우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많구나.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간혹 자폭하는 분들이 저한테 오거든요. 자폭해서 배우자한테 불륜을 까발려가지고 소장을 받아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게 몰래 만나려고 다들 애쓰는데 굳이 왜 배우자한테 자폭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불륜 대상자가 나는 집에서 배우자가 진짜 사이가 안 좋고 곧 이혼할 건데 타이밍만 보고 있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너야 이러니까 제가 그 타이밍을 만들어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버림받는 건 누구다? 이 불륜의 대상자다. 그래서 그 말에 휘둘려서 자폭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코칭에서 이제 코치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그런 이제 빈도수가 높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직장 내, 동호회, 온라인 모임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거기서 그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제 저도 이제 연애를 저는 뭐 하고 안 하고 할 때 있는데 앞으로 뭐 언젠가 결혼을 한다면 제가 연애할 때도 비슷한 건데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적용시키는 건데 제가 연애할 때는 이성 코치한테 PT든 뭐든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안 좋아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전 반대로도 요구하죠. 너가 필라테스든 뭐 헬스든 뭐든 다 좋아. 근데 하지만 나랑 만날 때는 동성한테 받아. 그렇죠. 굳이 우리가 세상에 많은 코치들이 있는데 같은 이성한테 동성한테 받으면 되는데 다른 이성한테 받아서 서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스트레스를 받게 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맨날 불륜 이야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 여자친구 혹은 내 배우자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불륜 이야기를 매체에서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내 배우자나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의심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반대로 생각해서 그런 유혹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결혼해도 제가 바람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모두에게 유혹이 올 수 있으니까. 저는 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빠져나가시면 저 안 필 건데 그만큼 좀 잠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안 필 거니까. 일단 카메라 꺼지면 제가 알아서 좀 처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유혹이 올 수 있으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유혹을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사전에 좀 차단해 두면.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굳이 이성에게 할 필요가 있나? 동성이 많은데. 그죠. 예를 들면 뭐 골프든 뭘 하는데 코칭을 옆에서 남자분이 잡아주고 있는 걸 남편이 봐봐. 기분이 참 좋겠다. 그럼 막 홀리 이렇게 하면은. 그건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또 이제 남편인데 여자한테 코칭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조심할 것좀 조심해줘야지. 제 생각에는 그래야지 상대방들도 그 선들을 지키는. 한 명이 선을 나가면 나도 선을 넘는 것들은 순식간이라서. 자, 그러면 이제 바람이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하는데 그 말 공감하시는지랑 배우자 두고 바람 피우는 남자 여자들 심리 요인은 뭘까요? 본능이라는 점 충분히 공감하고 공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스스로 제어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 거고 결혼한 이후에도 무수히 많은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내가 본능과 싸워서 이겨야죠. 인간이 왜 인간입니까?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이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다만 이제 남자 여자 심리를 굳이 나눠서 하자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에 그냥 사건을 진행하는 경험에 따른 의견인데요. 제 사건인가요? 경험인가요? 사건에 기반한 그런 제 의견인데요. 일단 심리적으로 남자랑 여자랑 서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근데 인정을
바라는 그런 지점에서 조금 다르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막 누가 나래 너 너무 예쁘다. 너 여자로서 매력이 진짜 최고다. 이렇게 하면 되게 듣기 좋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출산을 하고 내 배우자와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 욕구는 사라지지 않고 무조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출산해서 육아에 찌들고 힘들고 이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관심이 자녀한테 가고 배우자가 예전만큼 나를 예뻐해주거나 사랑해준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밖에서 만난 그 사람은 너 너무 예쁜데? 왜 네 남편은 그런 너를 안 예뻐해주니? 이렇게 매력적이고 이러면 이제 나 너무 예쁜데? 나 정말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돼서 이제 밖으로 가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인정 욕구이긴 한데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미혼인 여성분이 중년의 남성분하고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인 경우보다는 더 많은 건가요? 네, 반대인 경우보다 많은데 그게 이제 대부분 직장 내에서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회사에서는 부장이고 직급도 높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지시하면 아무도 막 뭐라고 말도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하고 나의 업무 성과를 치하해 주는데 집에만 가면 뭐해? 그렇지. 이거 좀 해. 뭐 그렇게 뭐 집에서도 똑같아? 찬바치가.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밖에서는 엄청 인정받고 이러는데 왜 집에서만 인정받지 못하지? 근데 밖에 가면 막 어린 직원들이 부장님 너무 멋있어요. 와 어쩜 이렇게 멋있으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를 진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내가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ATM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불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 다른 인정 욕구가 있고 그거가 이제 충족이 되어야 내가 뭔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다 보니 그게 이제 불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은 좀 더 외면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거에 좀 더 약한 부분이 있고 네. 남자분들은 어떻게 이제 인정해주는 네. 뭔가 긍정적으로 그런 거 내면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유부남, 유부녀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 여자의 유형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이거를 네. 제가 어떻게 알겠나 이런 생각 사실은 들거든요. 네. 그런데 본능적으로 끌리는 여자, 남자 이거를 근데 그럼 심리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이유하고 좀 바꿔서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여자인데 나를 정말 최고라고 치켜 세워주고 그리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래 맞아요 당신 말이 다 맞고 그쵸. 너무 좋아요. 남자들은 리액션 좋은 네. 여자 좋아하죠. 그러니까요. 제 인기 많거든요. 죄송해요. 편집. 빌드업이 좋네요. 네, 그래서요. 잠깐 편집해 주셔야 돼요. 아닙니다. 그냥 갈 겁니다. 얘기해 주세요. 뭔가 상대방이 네. 내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주고 뭐 리액션도 좋고 이러면 당연히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 근데 저는 이거 하나를 얘기할 수 있어요. 외모가 빼어나지 않아도 목소리가 좋은 남자 있잖아요. 와, 그러면 정말 여자분들이 훅 끌려가지고, 네, 왜냐면 우리가 불륜을 저지를 때 생각보다 이제 조심히 만나야 되고, 만나는 장소와 시간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실제 만나는 것보다 전화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나긋나긋한 톤으로, 그랬어. 그치. 자기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 모습 보고 싶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가끔 그래서 이제 증거로 제출된 녹음 같은 걸 들을 때 와 목소리가 진짜 좋다. 되게 이렇게 차분하게 조근조근 얘기해 주는 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거든요.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도 뭐 코치 관련된 것들 얘기해 주긴 했는데 바람 잘 피는 직업, 불륜이 많은 직업 같은 것도 조금 공통적으로 나온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업에 해당되시면 다 바람 핀다는 얘기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라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몇 개 정해져 있어요. 운동 강습을 하는 분, 그렇죠. 그리고 영업직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리고 뭐 내가 그 자영업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좀 서비스업 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음식하면서 네네네. 손님들한테 뭐 좀 더 살갑게 해야 고객들도 많이 올 거고, 내가 회사 앞에서 카페를 운영할 때 뭐 취향도 잘 파악하고 해야 또 단골이 돼서 올 거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 어쩔 수 없이 정말 불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아유, 돈 많이 벌면 돈 많은 사람이 바람 많이 피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돈 많이 버는데 시간이 없고 골방에서 혼자 있다 이런 바람을 피우고 싶어도 못 피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내가 돈 없어도 사람 많이 만나고 이러면 나에게 뭐 많이 사주고 뭐 하는 사람을 잘 만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 바람을 많이 피울 수밖에 없다. 왠지 정리하면 이거겠네요. 여기 네. 첫 번째가 사람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직업이죠. 두 번째, 직업 특성상 약간의 스킨십이 허용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났을 때 정상적으로 바람핀다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자연스럽게 스킨십 허용되는 맞아. 곳에서 뭔가 싹틀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런 사람과 정기적이든 아니면 오래든 시간을 좀 오래 보내는. 오고 가는 스킨십 속에 네. 정이 피어나거든요. 자, 그럼 바람 피는 남편 아내. 사전 징조를 알아야지 그걸 좀 네. 잡을 수 있거나 뭐 막을 수 있을 텐데 네. 사전 징조 같은 거 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배우자라면 무조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의 촉, 남자의 촉, 느낌이 쎄한데 그러면 그 느낌은 높은 확률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륜이 가장 많이 발각되는 시기가 불륜 시작하고 3개월까지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왜 많냐면 못 숨겨서 그래요. 내가 오랜만에 막 누군가 나 예쁘다고 하고 막 연락해. 아, 뭐야. 괜히 웃음이 나고 괜히 꾸미게 되고 이러면 배우자는 이상하죠. 그렇죠. 평소 패턴과 다르니까. 아니 왜 저렇게 갑자기 맨날 펑퍼짐한 바지만 입다가 왜 저렇게 꾸미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주말 출근 갈 때마다 아니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갔는데 아 나 출근 갔다 올게 기분 좋게 가 이러면 그 사사로운 거 하나하나 바뀌는 거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징조가 높은 확률로 맞는데 느껴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또 바람피냐 이러면 증거를 잡기가 어려울 수 어렵죠.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느껴졌을 때에는 곧바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주시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시한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너무 힘들죠. 진짜 고통스럽죠. 제가 의뢰인분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면 다들 울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불화가 치미는데 어떻게 참냐고. 네. 아. 아니면 이런 거 어떠세요?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데 너가 바람을 피고 있다라는 거. 우리 모두 얘기하지 않고 서로 넌 아니라고 하고 난 의심만 하지만 우리 둘 다 내면 속으로는 나는 너가 바람 피는 거 알고 있고 너는 내가 눈치챘다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진짜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면 그래 소용없겠죠? 소용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소용 정도 대화가 되고 이성적인 판단이 될 사람이면 바람을 안 피웁니다.